안녕하세요. 코치원 플러스 박상용입니다. 제가 어제 카페에다가 실질적으로 지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특히 어린 장애 아동들이 경계선 지능이나 그 이하에 있는 아이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빨리 이 수 개념을 바로 잡아야 된다. 많은 엄마와 치료사들이 사실상 글로 만들어진 컨텐츠 학습지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다 보면 계속 한글을 모른다는 것에 얽매여서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고 계속 아이하고 말을 하고 이 뜻을 설명하고 또 아이는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실랭이를 벌이고 결국은 항상 결론은 서로가 울고 끝나거나 엄마 아빠가 화를 내면서 끝나는 그러한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상황이 계속 모든 집에서 반복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수 개념을 빨리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수 개념이라고 하니까 전부 다 계산에 빠져가지고 학습지를 시켜서 계산을 시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하다. 심지어는 치료센터에서도 아이들에게 계산을 가르쳐주는, 계산을 반복시키는 그것밖에 할 게 없다라는 게 아마 지금 치료센터에서 해주는 인지치료나 학습치료의 한계가 아닐까. 근데 점점점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발견되는 아이들도 있고 발견되지 않는 아이들이 있죠. 발견되지 않는 아이들의 대다수는 어쨌든 집에서나 치료센터나 어디 학원에서나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지금 대비해서 반복을 시켰기 때문에 못해도 초등학교 한 2, 3학년까지는 버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학년이 돼서 좀 더 수학적인 개념이나 좀 더 긴 글을 읽어야 되는 그러한 교과목 사정상 결국은 아이들이 기브업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읽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꾸 아이들에게 요약하고 요점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시키다 보면 결국은 아이는 이 글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러다 보면 이 수학이라고 하는 그 숫자와 글로 만들어진 그런 문제들 속에서 이 아이가 숫자는 따로 놀고 글은 따로 노는 이러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했던 게 이게 좀 어렸을 때 수를 잘 가지고 노는 그래서 그 수의 차이를 느껴보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수가 쓰이는지를 좀 더 아이가 경험을 높일 수 있도록 좀 포커스를 둬야 된다라는 쪽의 측면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치료사들은 어쨌든 엄마들은 학습을 좋아할 거고 또 학습에 떨어지는 걸 싫어할 거니까 계속 학습지에서 어떤 짤막한 글이나 이 내용을 가지고 이해시키고 반복하는 쪽을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결론은 수 개념이 잡혀있는 아이들이 어찌됐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학교 생활에서도 상당히 적응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수 개념을 강조를 하느냐? 초등학교 4, 5, 6학년에 경계선 지능이나 학습을 싫어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긴 글을 읽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왜 긴 글을 읽지 못할까? 그러면 한번 치료사나 엄마들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긴 글이다. 그럼 결국은 글자 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글자 수가 많은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아이들은 이제는 글자 수가 많은 것만 봐도 이제는 질려버려서 대충 읽거나 아무렇게나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글자가 모여서 많은 글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어떤 글을 만들고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정보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정보라는 개념을 너무나 엄마들과 치료사들이 간과하고 한글이니까 이해해야지라고 하는 그냥 당연한 그런 접근 방식으로만 아이들한테 따라와라 했기 때문에 아마 학습의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 대다수가 이제는 국어도 싫고 수학도 싫어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서 학교는
정말 내가 살아남기 어려운 것이고 재미없다 이렇게 인식을 갖게 되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수 개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제가 이쪽 분야에 와서 일하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걸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들한테는 최대한 수를 가지고 그 수의 많고 적음이나 큰 수냐 작은 수냐, 그리고 실생활에서 이런 숫자들이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접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느끼게 하는 거고요. 연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아이가 뭔가 그 수를 가지고 조작하는 단계에 들어섰을 때 필요한 테크닉이지, 그것만 알면 모든 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특히 이제 5세, 6세, 7세 이 시기를 저는 정말 그 지능이 올라갈 수 있는 변화의 한근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이때를 놓치고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이제 엄마들이 이제 아차 이게 뭐냐 하는데도 이 요즘 떠오르는 이 문해력을 어떻게 놓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느낀 바로는, 어찌됐든 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가는 아이들이 결국은 수학의 문장도 문장제 문제도 읽어서 이해하고 풀어낼 수가 있고, 또한 서서히 책 속에서 글을 읽으면서 그것들의 관계를 추론하고 의미를 깨닫는 그러한 과정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국어와 수학이라는 그 영역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지 말고, 초기에는 좀 수학에 대한 그 전반적인 아이가 이 세상을 수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 숫자는 어찌됐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가지고 아이가 세상을 보고 자기가 정의 내릴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다면, 저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책을 읽고 이해하는 데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확실히 향후에 아이가 더 머리를 잘 쓰고 학교 생활에 더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한테 왔던 아이들 대다수가 숫자는 뭐 많은 숫자를 알고 있지만 그 숫자의 어느 특정한 숫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교과서나 수학 문제집 안에서의 숫자는 아이들이 알고 있지만 세상 밖에 있는 숫자를 모르고 있다. 정말 이렇게 그 편협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대다수다. 그렇기 때문에 지능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내 아이가 지능이 낮다, 경계선 지능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학습에 정말 점점 어려워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 저는 그러면 좀 아이하고 수를 좀 다뤄가면서 그 수가 세상에서 어떻게 의미를 갖고 있고 나에게 필요한지를 좀 느끼게 해주면서 서서히 이렇게 글이 많은 쪽으로 접근해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직은 많은 글을 접하지 않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들에게 있어서 그 수는 단순히 1부터 뭐 100까지를 알아요, 뭐 쓸 줄 알아요, 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자기가 살아가는데 이 수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그렇게 접근하면은 확실히 요즘 아이들은 이 디지털 시대에 살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깨우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과 출신의 치료사들이 좀 수학에 대한 책들을 좀 많이 읽고요. 또 연산이 아닌 정말 이렇게 좀 논리적인 사고로 수학을 풀어내는 과정들에 대한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많은 치료사들이 그냥 단순히 수학을 연산해서만 가르치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공식을 적용해서 푸는 쪽이다, 왜 그런 공식이 있으면 좋냐는 쪽은 아직 많이들 접근해서 아이하고 깊은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해력이 아예 안 좋다는, 아예 안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지능이 낮은 아이들한테는 이 수 개념에 대한 수 연산이 아닙니다. 수 개념에 대한 포괄적인 틀을 먼저 갖추는 게 향후에 학습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학습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고 지능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제가 강조를 했던 거고요. 물론 뭐 문해력이 좋아지면서 같이 좋아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치료센터에서 이 문해력과 이 수 개념을 동시에 잡아주면서 갈 수 있을 만큼의 시스템을 갖춘 곳이 과연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인지학습 치료사들이 배우는 그런 교육에서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는데, 그럼 그분들이 각자 혼자 알아서 터득해서 경험한 걸로 할 텐데, 과연 그렇게 엄마들이 기대할 만큼의 수준의 교육이 되겠느냐? 저는 물음표를 던지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학교를 입학하기 전 아동들에게는 반드시 수 개념을 빨리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 그거를 잡아준 아이하고 잡아주지 않은 아이는요, 확실히 1년 후에 그런 수준을 바라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좀 강조해 드리고 싶어서 카페에 글을 썼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내 아이하고 지금 상당히 수학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현재 부모의 접근 방법은, 치료사의 접근 방법은 잘못됐다, 이것을 빨리 인정하시고 길을 찾으셔야 된다. 정말 이 수 연산에 갇혀서 이 아이가 기계적으로 숫자만 보면 계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나중에 심각한 학습장애로 갈 수 있는 초기 증세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미한 숫자를 쓰고 반복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건 향후에 엄청나게 큰 여러 영역으로 학습에 큰 어려움을 주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조심해 주시고,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동영상을 보고 있는 전국에 있는 학습 치료사들, 더 이상 수학 문제집으로 연산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수학적 사고력이나 어린아이들부터 수 개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접근을 좀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어찌됐든 실질적인 방법은 개인의 역량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제가 현재 수 개념을 빨리 잡아주는 게 향후 아이의 문해력에도 큰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방향을 제시해 드린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치료사들마다, 원장들마다 입장은 다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인지적인 측면에서 계속 아이들을 다뤄보고 또 수학과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더 가르쳐 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확실히 한국 아이들이 너무나 수학적 능력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연산 때문에 연산에 갇혀서 제대로 된 수학적 사고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린다. 그리고 향후 성인이 되어서도 살아가는데 이 수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지 못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센터에 오는 아이들을 생각했을 때 글을 잡고 붙잡고 아이를 들들 볶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수를 가지고 아이하고 다양하게 표현해보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게 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자의 전문가들마다 입장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인지적인 측면에서 또 지능이 낮은 아이들을 생각했을 때, 또 이 향후 학습을 고등학교까지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는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빨리 알고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부모님들이 방향을 잘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